네, 앞서 명황실과 결혼하려는 계획도 깨지고 말값도 떼인 에센은 그 정통 14년 7월에 각 부족을 집결시키고 병력을 4로로 나눠가지고 명나라 변경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에센과 연맹 체제로 있던 몽골 칸인 탈탈부라는 요동을 공격을 하고 에센의 부하인 아라지원은 명나라의 선부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7월 11일에는 에센이 명나라의 전략 도시인 대동을 직접 공격을 합니다. 당시 대동 일대에 주둔하고 있던 명군이 묘화정이라는 곳에서 오이라트와 맞섰으나 전부 다 패배하고 전사합니다. 그래서 7월 15일에 대동 총독 송영, 부마도의 정원, 총병관 주면, 좌참장 도독 석형 4명이 각각 1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양화라는 곳을 방어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오이라트군하고 전투를 벌이는데 제가 앞편에서 말씀드린 왕진의 부하인 그 태감 곽경이 중간에서 작전을 굉장히 방해를 해요. 그래서 명군 4만 명이 대패를 하고 여기서 전부 다 몰살당합니다. 총독 송영하고 주면은 전사하고 석형은 단기로 대동성내까지 퇴각합니다. 또 곽경은 풀숲에 숨어있다가 나중에 겨우 빠져나와가지고 왕진한테 이제 보고서를 올리죠. 그런데 이때 이미 봉화가 막 피어오르고 에센이 대대적으로 명나라를 공격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오니까 북경에 있던 정통제는 자신이 직접 원정을 가는 천자친정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때 정통제 나이가 고작 22살 정도였어요. 여러분 보통 이 나이 때 남자가 세상 무서울 것이 없고 뭐든지 하면 성공한다라는 생각을 하죠. 또 약간 이제 기록을 보니까 정통제가 그 밀덕기질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선조인 영락제는 막 군대를 이끌고 몽골 애들 두드려 팼는데 자기도 그런 어떤 그 업적, 그 레가시를 남기고 싶어 했던 거죠. 이런 정통제의 마음에 불길을 이제 부채질한 사람이 바로 이 왕진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조정 내 안팎에 워낙 자기한테 민심이 안 좋으니까 정통제를 데리고 오이라트를 격파하면 누구도 다시는 자신을 공격하지 못한다는 그 까방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콤비가 생각했던 전략은 단순합니다. 북경과 그 주변을 방어하는 경군하고 그 수비 부대를 싹 다 긁어 모아가지고 대동까지 그냥 진격을 하는 거예요. 쪽수로 위력만 과시하면은 에센이 물러날 것이라는 단순한 전략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문제는 군사를 좀 아는 신하들이 다 반대했어요. 첫째로 거영관 바깥으로 들어가는 순간 몽골 기병들을 중원의 보병들이 상대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도박이라는 것이고 수십만 대군이 출병하려면 준비가 필요한데 너무 급작스럽게 원정이 결정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부 상사 왕직은 변경의 병라는 을에 있었던 일인데 성벽을 지키면서 방어 위주로 버티면 얘네들 물러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통제가 직접 왜 친정을 하냐. 만약에 황제가 거영관 바깥으로 나갔다가 유고 상황이 되면은 북경까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근데 정통제는 이 말을 듣지 않고 이틀 내로 준비 끝내서 출병하라고 못을 박습니다. 이때 출병한 명나라군이 뭐 일설에는 5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뻥튀기가 된 숫자고 우리나라 조선 측 기록을 보면은 또 8만 명이라 그래요. 8만과 50만은 상당히 숫자적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요즘 역사학자들은 한 20만 명 정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소기업도 한 20명쯤 되는 사원들 데리고 워크숍 가더라도 최소 한 달 전에는 준비를 해요. 가서 뭐 먹을지, 숙소는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이런 거 다 조사하고 준비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그마치 대략 20만 명의 대군이 출병을 하는데 이틀 만에 출발을 했으니까 이 원정이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됐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정통 14년 7월 17일에 정통제는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진을 총사령관으로 삼아서 대대적인 출병을 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의 동생인 성왕 주교육을 경사에 남겨가지고 방어하는 임무를 맡기고 약 100여 명의 중신들이 모두 정통제를 따라가는 그야말로 한 나라의 내각이 통째로 움직이는 대규모 원정이 시작된 거죠. 문제는 전문 군인 출신도 아닌 한관 왕진한테 모든 군무대사를 결정하게끔 지휘체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장군들은 모두 왕진에게 제약을 받고 자기 뜻대로 작전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북경 출발 이틀 만인 7월 19일에 정통제는 거영관을 통과하면서 드디어 이제 사지로 입계를 합니다. 문제는 너무 빨리 출발을 해가지고 목적지인 대동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식량이 막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이라트의 별동대 기병들이 명나라 후방까지 들어와가지고 막 학살하고 다니면서 행군할 때마다 길가에 이제 시체들이 보이는 겁니다. 또 이제 비바람이 불고 밥을 못 먹으니까 군심이 굉장히 이제 다운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종군하는 대신들이 지금이라도 북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제 간언을 하지만은 왕진이 그때마다 이제 화를 내면서 계속해서 행군을 합니다. 그렇게 7월 23일에는 선부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도 호종 대신들이 아직 안 늦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행군을 이어나가요. 그래서 7월 24일에 계명산을 통과를 하고 7월 25일에는 만전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26일에는 회안에 이르렀어요.
근데 밤인데도 먹구름이 이때 사방에 깔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때까지 명나라 군대랑 오이라트가 단 한 번도 교전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드디어 8월 1일에 명군 선발대가 대동에 도착을 하고 정통제도 이제 대동까지 도착을 합니다. 이때부터 비가 거세게 내리기 시작해요. 왕진은 계속해서 북진할 것을 명령하는데 병부상서 광야가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영종 앞에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회군을 간청을 하죠. 그리고 호부상서 왕좌도 온종일 엎드려가지고 북경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학사 조내가 신하들이 죽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은 폐하는 천하의 안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찌 가벼이 나아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왕진이 화를 내면서 만약 그러하다면 그 역시 하늘의 뜻이다라고 대꾸를 합니다. 대단한 반응이죠. 황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데. 그런데 이때쯤에 이제 수행 군관들이 왕진의 어지러운 지휘력에 분노의 게이지가 풀충전 중이었어요. 그래서 비상수단으로 왕진을 죽여버리고 정통제에게 회군을 압박할 그럴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왕 중 이현이 그 중 한 명이었는데 한 4-5명한테 말하기를 왕진 저 새끼 한 명만 죽여버리고 천자를 그냥 압박해가지고 회군을 하자라고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해져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영국공 장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런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를 겁이 나서 못하고 이런 음모는 좌절이 됩니다. 문제는 이날 앞서 양화에서 벌어졌던 전투의 패배 소식이 본격적으로 이제 보고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아니 패배한 지가 언제인데 도대체 이 보고가 왜 이제서야 도착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왕진의 부하인 곽경이 쓴 보고서가 왕진한테 도착을 합니다. 현재 형세로는 절대 북쪽으로 진군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였어요. 이때부터 정통제하고 왕진도 본격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이게 사실상 낚인 거예요. 원래 명나라 군대가 대동까지 진격을 하면서 계속해서 오이라트 별동대기병들을 추격하는 모양새였거든요. 그런데 이 함정으로 깊숙이 끌고 온 거죠. 20만 대군을.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음 날인 8월 3일 날 본격적인 철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철수 루트에 문제가 생깁니다. 왕진의 고향이 울주거든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바로 울주인데 대동에서 울주를 지나가지고 자현관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가장 빠른 루트입니다. 왕진도 처음에는 울주를 지나쳐가지고 자현관으로 들어갈 생각이었어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 스스로 거세를 할 정도로 출세력이 심한 사람이라면은 천자를 끼고 대군을 거느리는 모습을 얼마나 고향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울주 방향까지 40리를 행군을 합니다. 그런데 왕진이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북경을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병사들이 자신에 대한 군심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20만 대군이 만약에 자기 고향을 경유해 가면은 여기가 그 왕진 고향이래 하면서 무슨 해코지를 하겠어요. 수박 서리하고 씨암탉 잡아먹고 부녀자 강간하고 온갖 개판을 치면서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한테 존경받기는커녕 천하의 개씨양놈이 될 그 리스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왕진이 생각이 바뀝니다. 자연관으로 들어가지 말고 왔던 길 되돌아가가지고 거영관으로 들어갑시다라고. 아니 20만이나 되는 대군을 하루에 밥 3끼 먹이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가장 효율적인 길로 회군을 해야지 왔던 길을 한참 되돌아가는 비효율적인 회군로를 결정한 겁니다. 무슨 소리냐, 빨리 자연관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난리가 났는데 무시하고 다시 북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왔던 길을 빠꾸해가지고 8월 9일날 요아령이라는 곳에서 오이라트군이 거의 추격해왔다는 첩보가 입수가 돼요. 정통제가 이제 후방 엄호를 위해가지고 황친이었던 오국충하고 동생인 오국근한테 타타르 기병대 3,000명을 맡겨가지고 맞서 싸우게 합니다. 난전이 벌어졌는데 오이라트군이 고지를 점거하고 화살과 돌을 비처럼 쏟아부으면서 명군을 몰살시켰다고 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오국충하고 오국근 형제도 전사를 하고요. 밤이 되기 전에 오가 형제가 패배한 소식이 전해지고 정통제는 다시 성국봉 주용하고 영숭백 설수에게 4만의 병력을 맡겨가지고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계명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감군 유승이 지형지세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경솔하게 좁은 길목으로 대군을 밀어넣어요. 여기서 주용과 설수도 유승이 사고가 날 것을 염려해가지고 병력을 이끌고 바싹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는 오이라트가 매복을 한 장소였죠. 산 양익에서 협공을 해가지고 명군 대부분이 전멸합니다. 다시 길을 떠난 정통제는 8월 13일에 오늘의 무대인 토목보에 도착을 해요. 이 토목보는 회례성하고 20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신들이 황제한테 회례성까지 빨리 들어가자고 요청을 하는데 문제는 수많은 보급품 수레들이 느려가지고 아직 토목보에도 도착을 못한 거예요. 이때 병부상서 광야가 황제 한 사람만이라도 빨리 거용관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요청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뒤늦게 토목보에 도착한 왕진이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이 썩어빠진 선비가 어찌 군대의 일을 알겠는가라고 이제 광야한테 화를 내요. 아니 지도 군대를 모르면서 적반하장이죠. 광야가 여기서는 반박을 해요. 나는 사직과 생명을 위하는데 어찌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가라고 이제 화를 막 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오이라트군이 토목보에 도착해가지고 명군을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문제는 이 토목보라는 지형에 있어요. 이 보라는 것은 요새라는 뜻인데 보통은 조금 고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병법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보통 낮은 구릉지대에는 수원이 없습니다. 전투를 할 때는 유리할지 몰라도 수십만 대군이 장기적으로 주둔을 하려면은 반드시 마실물이 필요하거든요. 남쪽으로 몇 리를 가면은 강이 있기는 한데 이미 오이라트가 철통같이 다 포위를 한 상태였죠. 그래서 수십만 명군이 오이라트군한테 포위당한 상태였는데 8월 15일에 SN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거짓 강화를 요청을 합니다. 명나라 군대의 경계심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죠. 지금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정통제는 반가우니까 대학사 조네한테 조서를 쓰게 해가지고 2명의 통역을 보내서 오이라트 사신과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SN도 명나라 군대를 방심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남쪽에 있는 포위망을 살짝 뚫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까지 끌어내려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왕진이 전군한테 영체를 남쪽으로 옮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수원만 확보를 하면은 어떻게든 좀 비벼볼만 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8월이면은 한여름이고 거의 이틀 3일 가까이 물을 못 마신 상태에서 영체를 옮기라고 하면은 이게 질서정연하게 애들이 나가겠냐고요. 그냥 우르르르 몰려 나가면서 명나라 진영이 아수라장이 된 거죠. 바로 이때 오이라트군이 명군에 총공격을 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토목보 전투입니다. 사실상 명군은 전투다운 전투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학살을 당해요. 오이라트 중기병이 명군 진영까지 진입을 해가지고 갑옷을 벗고 무기를 버리는 자는 안 죽이겠다고 소리를 칩니다. 명군 대부분이 속옷까지 벌거벗었다는데 갑옷만 벗으라고 했는데 좀 더 오버해가지고 잘 보이려고 한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나체로 벌거벗은 명나라 군대까지 싹 다 학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혼란한 와중에 호위 장군 번충이 황제 신변했던 철퇴로 왕진을 때려 죽입니다. 너희 새끼 일로 와봐 하면서 죽였겠죠. 누군가가 진작에 총대를 맸어야 됐는데 다들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막장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수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통제가 나중에 귀환하고 나서 남긴 회고에 따르면은 왕진은 그렇게 죽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 자책하면서 자살했다라고 이제 미화를 시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자기 선생님 그 명예를 지켜드린 거겠죠. 정통제는 포위를 뚫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말에서 내려가지고 남쪽을 향해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었다고 해요. 얼마 후에 오이라트 병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한 명의 병사가 정통제가 입고 있는 갑옷을 뺏으려고 하니까 근데 이 갑옷이 이제 황제가 입는 갑옷이잖아요. 좀 다른 거예요, 다른 애들이랑. 그러니까 이게 서둘러 이제 위에다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SN의 동생인 세관왕한테 정통제를 밀면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정통제가 세관왕한테 너는 누구냐라고 이제 위풍당당하게 물어봐요. 이 세관왕이 보니까 정통제의 목소리가 존나게 큰 거예요. 이 사람이 황제인 것 같다라고 해서 SN한테 보고를 합니다. SN이 서둘러 가가지고 그래서 SN이 서둘러 가가지고 정통제한테 이제 안부를 묻고 군신의 예를 표해요. 그리고는 곧바로 진수성찬을 차려줍니다. 이 한 번의 전투에서 오이라트는 명나라군의 약 20만 필에 가까운 말과 노새를 노획을 하고 무수히 많은 갑옷과 군수품도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명군 20만 명도 거의 대부분이 전사를 하고 와해가 되죠. 문제는 여기서 정통제를 호종했던 공신들도 싸그리 몰살을 당해요. 태사 영국공 장보, 태영우 진영, 부마도의 정원, 평양백 진회, 양성백 이진, 수안백 진훈, 순무백 심영, 도독 양성 약 52명의 장차관급 대신들이 다 죽습니다. 예부 좌시랑 양선하고 문선낭중 이현 등 몇 명만 간신히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명나라는 북경에 남아있는 정통제의 동생인 성왕 주교육을 중심으로 경사방어전에 돌입을 합니다.